오촌TV 1183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58회 제4부 일사후퇴와 대통령의 고군분투 맨손 대통령의 달군 조약돌 선물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맨손 대통령의 달군 조약돌 선물 12월 26일 워싱턴의 알랭턴 묘지에 묻히게 될 고 윌턴 워커 장군은 죽기 전에 대장 승진이 메가더 장군에 의해 내신되어 있었다고 한다. 신성모 장관의 말에 의하면 사고 당시 워커 장군의 지프는 미군 트럭이 아닌 우리 육사단 소속의 쓰리커터와 충돌했으며 장군이 직접 운전했었다고 한다. 워커 장군도 대통령처럼 항상 차를 가속으로 운전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자동차의 핸들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 대통령은 오늘 김백일 장군의 사단을 시찰하기 위해 강릉으로 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신국방장관이 새로 부임하는 미 8군 사령관 리즈웨이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 대구로 가야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취소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리즈웨이 장군의 인상은 호감이 가지만 제발 후퇴하지 말고 공격해서 중공군을 몰아낼 수 있는 장군이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대통령은 워커 장군과 유엔군의 후퇴 전술에 역정을 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전략이라고 해도 자꾸 오락가락하면 곤란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국민들 뿐이라며 대통령은 불만이 크다. 작전상 후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국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 같다고 대통령은 우려했다. 더욱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연합군 사령부의 참모들이 한국에서 유엔군을 철수시킬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니 리즈웨이 장군이 어떤 보관을 가지고 부여해 오는지 걱정이 앞섰다. 나에겐 리즈웨이 장군이 어딘지 다른 데가 있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반대로 대통령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별로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 대통령은 서부전선의 임진강 상류 38선 지역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백선엽 장군 휘하 제1서단의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12월 27일 오전 11시 50분 리즈웨이 장군이 무초대사와 함께 대통령을 뵈러 왔다. 콜리어 대령과 신국방장관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 처음에 대통령은 표정 없이 담담한 태도로 리즈웨이 장군을 맞이했다. 리즈웨이 장군은 좀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악수를 나눈 뒤 대통령 각하, 저는 한국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주둔하려고 온 것입니다. 기어이 적을 박살내겠습니다 하고 군인답게 말했다. 리즈웨이 장군의 결의에 찬 말을 듣고 대통령은 낯빛을 누그러뜨리고 힘차게 장군의 손을 잡으며 나를 소개했다. 그리고 제일 맛있는 차를 끓여오라고 했다. 장군은 차를 마시면서도 한반도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8군은 태세를 재정비하는 대로 공세를 재개할 결심이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알렸다. 대통령이 만족해하는 것을 보고 리즈웨이 장군도 시종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대통령이 리즈웨이 장군에게 나를 소개하고 차를 가져오도록 한 후 장군이 유난히 기뻐한 이유는 또 있었다. 미국의 장군들이나 여러 나라 대사들은 나를 대통령의 마음을 관측하는 청우계라고 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중앙관상대에서 날씨를 미리 예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대통령 앞에 나타나는 날은 청명한 날씨로서 면담 분위기가 결과도 좋다는 것이고 내가 안 나타나는 날은 찬바람이 돌고 먹구름이 뒤덮이며 청둥 풍기가 치는 날이라고 누군가가 새로 부임해 오는 사람들에게 기뜸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리즈웨이 장군은 나를 보면서부터 줄곧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 같다. 시민들은 서울을 떠나고 있었다. 시골에 연고가 있거나 또는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려고 남하고 있었다. 우리는 교회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러한 가슴 아픈 처량한 간격을 보았다.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빌었다. 정들었던 모든 것을 뒤에 버려두고 오직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이라고는 담요나 포대기밖에 없었다.
어디서든 추위를 맞고 지내려면 뜯고 잘 것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6월에 비해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는 시민들이 불편을 참으면서도 다소나마 기차와 배편을 이용하여避難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곳곳에 구호소를 설치하여避난민들을 돕도록 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2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주고 피난 가게 했고 경무대의 직원들과 고용인들도 2달분 월급을 받았다. 그중 어떤 사람은 시골에 친척이 있어 다행이지만 어떤 사람은 연고자도 없어 대구와 부산으로 정처 없이 내려갔다. 부산과 대구에 가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계를 꾸려야 할지 막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산에서는 조그만 방 하나를 얻는데도 월세가 1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하니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참으로 큰 걱정이다. 어른들이 답답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강의 얼음 위에는 철없는 동네 어린이들이 즐거운 듯 패기를 돌리며 노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강 부교 부근에는 얼음을 타고 강을 건넌 피난민들의 대열이 처참했다. 그 피난민의 대열을 바라보던 대통령이 침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듯 한참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오후 리즈웨이 장군이 일선을 시찰했는데 임진강 상류 38선 지역을 방하는 백선엽 장군 휘하 제1사단의 우리 애들을 절대로 믿는다고 격려했음을 신국방 장관이 보고해왔다. 앞으로 후퇴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방어선에서 사수할 것을 리즈웨이 장군이 명령했는데 한국군 전 장병에게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도록 국방장관에 요청했다고 한다. 많은 수요를 가진 적이 곧 공격해올 것은 아는 바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분쇄할 수 있고 또 분쇄해야만 한다. 장병 제군들은 방어선에서 사수하라. 서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현 위치의 방어선을 지킴으로써 희생이 적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장병 제군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용감히 싸워서 공격해오는 적을 쳐부수라.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새로운 바람이 미 8군 전체에도 일고 있는 모양이다. 리즈웨이 장군은 미 10군단의 지휘권도 인계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정일근 참모총장은 이것을 당연으로 여기고 있다. 유엔군의 통합단일화가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장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지난번 워커 장군의 8군은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일몬드 장군은 10군단은 동부전선을 맡았었다. 따라서 지휘권이 일어나되지 않고 협조가 잘 안 되어 중공군이 우리 방어선을 쉽게 뚫을 수 있었다고 정일근 장군이 유엔군의 취약점을 지적했었다. 장도영 장군이 지휘하는 우리 육사단 장병들을 표창했다. 중공군의 위협 앞에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은 6.25 사변 이래 영천지구의 작전을 비롯하여 북진작전에서도 제일 먼저 육사단이 압록강에 도달한 데 대해 그 혁혁한 공을 취한 것이었다. 대통령 콜트 장군을 통해 우리 육사단에서 일해온 미군 장병들에게도 약식 수장을 보내 이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쌀값이 뛰어올랐다. 사람들에게 쌀값 오르는 것이 전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오직 하나의 신호였다. 만약 전쟁이 아군에게 불리해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쌀값은 즉시 떨어진다. 쌀값은 정권사의 주식시대처럼 민감하다. 일반적으로 긴급한 사태를 당하면 사람들이 먹을 쌀을 비축하려고 애써 쌀값이 오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전황이 불리해지면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공산인군이 들어와 식량을 송두리째 약탈해 감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것이다. 후송되어 온 부상병들을 돌아보고 온 대통령은 몹시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도 말없이 대통령의 오버코트를 받아들었다. 대통령의 코트 주머니 속에는 외출할 때 내가 넣은 장갑과 잣주머니 대신 종이와 헝겊으로 겹겹이 쌓인 조약돌이 들어있었다. 나중에 나는 조용히 김장홍 총경에게 오늘 외출 때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보았다. 대통령은 일선으로 시찬을 떠나는 신국방장관이 장갑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장갑을 사용하는 그에게 억지로 주어 보냈다고 한다.
부상병들을 위문한 후 대통령은 서울역 부근을 돌아봤다. 추위 속에서 대통령이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다니는 것을 본 어떤 노인이 불에 대고 꼭꼭 싸서 손에 쥐고 있던 따뜻한 조약돌을 대통령에게 주었다. 그에 대한 답례로 대통령은 오스트레일리아 어머니에게 들어있던 작은 잣주머니를 피난 가는 노인에게 선물했다고 김장훈 총경이 말해주었다. 12월 29일 국방장관이 와서 아침에 리즈웨이 장군이 정일권 장군과 함께 한국군 전선을 돌아보기 위해 떠났다고 보고했다. 신국방은 패트리지 장군의 태도가 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국방장관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패트리지 장군에게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일전에 패트리지 장군은 모든 사령부가 대구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워커 장군과 함께 서울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 나는 여기 남아 있겠어요. 서울에서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패트리지 장군, 워커 장군, 그리고 대부분의 장군들은 일본으로부터 와서 한국전에 참전하였으며 서로가 오래된 친구들이었다. 펜타곤이나 미 국무성은 일부러 리즈웨이 장군을 임명하여 메가더 장군의 이번 전쟁에 대한 고압적인 정법을 방해하느라 그들의 신복을 이곳에 배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곳의 미국 군인들은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도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누군가가 지휘권을 인계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리즈웨이 장군이 임명되는 데에는 모두가 의외로 여겼다. 예를 들면 콜리어 대령도 리즈웨이 장군과 이곳에 왔을 때 즐거운 표정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의 걱정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있다. 대통령은 여러모로 신중히 검토하며 최선의 방법을 모색 중이다. 리즈웨이 장군이 정말 메가더 장군을 견제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려고 임명된 사람이라면 이제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인가? 리즈웨이 장군에 대해서 워싱턴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지 무척 궁금하다.